저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제가 똥파리처럼 전달을 하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리하고 벌하고 있으면요. 파리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죠. 그런데 벌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빛이 있는 곳이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빛만 쫓아서 계속 머리를 찧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병에다가 파리하고 벌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아놓고 빛을 쏘이고 밑에가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가는 문이 밑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벌은 계속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만 쪼아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죠. 근데 파리는 막 돌아다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내가 전달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나보다 또 똑똑하고 잘나신 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계산으로 저 사람은 절대 사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사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할 거야. 저러니까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은요,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었죠.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성공하신 사람들, 여기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셔야 더 사업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헛똑똑이라는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내가 많은 분들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결국에는 사업자가 나오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일 잘할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실 이 일은 일 잘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통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유통회사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거기에서 이 제품을 써보고 그분들이요, 써본 분들이요, 그래야 다단계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내가 그걸 써보지 않은 분들은요, 다단계라는 이미지 때문에 절대 우리 회사에 안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품을 먼저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좀 벗어져요. 아, 다단계 제품인데 정말 좋으네? 근데 가격도 진짜 싸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 일을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죽기 살기로 제품을 얼마만큼 많이 전달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전달을 하러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겠죠.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내가 가서 전달했더니 그거 다단계네 하면 그냥 끽 하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을 저는 관리를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리에 목숨 걸었어요, 사실은. 어떤 한 사람만 누가 소개를 시켜주면요, 그분을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어떻게든 쫓아다녀서 그분이 우리 사업을 알아보게 만드는 일까지, 그분이 우리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일을 알아볼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거든요. 내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 있게 이 일을 하면 내가 금방 잘 될 것 같죠? 근데요,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마당발인 사람이 저는 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을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한대. 그럼 난 다른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100명은 있어. 안 하면 말어. 다른 사람 가죠? 그래, 너도 안 해? 너도 말어. 하고 그냥 사람을 다 쳐내는 거예요. 내가 인맥이 많아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관리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해요, 안 해요?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닦아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정말 내가 섬세하게 관리를 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하게 되고 우리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결국에는 애터미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그분한테 비전을 주고 확신을 주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재난 총장님, 이덕우 총장님, 김현수 총장님이 제 다 파트너 총장님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네트워크 경험도 많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가서 애터미가 비전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으면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비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결국에는 그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놔야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요, 누구 이야기에 들어 내가 듣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왠지 그 사람은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정말 활용을 하지 않으면 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총본부장이 될 때까지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게 저하고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총본부장이 될 때까지 제가 세미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빠진 거, 제주도에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 날 하필 제주도에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그쪽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제주도 사업자들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결국에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해야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규가 있을 때만 세미나 가겠다. 그러면 내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내 그릇이 작은데 다른 사람이 채워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세미나를 충분히 듣고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한 그릇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소주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소주잔 정도의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못 채우죠. 그러면 그 정도만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 성공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도 혼자라도 오셔가지고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 그릇이 준비가 되면요, 대단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고 애터미에 대해서 물으면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다른 정말 여러분들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파트너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똑똑하신 분들이 세미나 안 오시고 자기 센터에서 혼자 가르치신다거나 자기 혼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업에서 전 성공한 사례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애터미 로얄에 올라오신 분들은요, 적어도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 세미나에 오기 위해서 저하고 그렇게 회장님 그 말 한마디에 세미나에 빠지지 않아야 성공한다. 그 말 한마디에 세미나를 안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석세스에 오게 되면요, 저희 두 딸을 제가 9평 원룸에다가 그냥 놔두고 1박 2일을 왔었습니다. 저 괴물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게 사람이냐, 정말로 미쳤다,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무식하리만치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세미나를 한 번만 안 오면 꼭 성공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총부장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 아이들끼리 밥을 제가 이제 밥통에다 하나름 해놓고요, 김치찌개 잔뜩 끓여놓으면요, 우리 큰아이가 그때 11살이었고요 우리 작은아이가 그때 6살이었어요. 그러면 11살짜리가 6살짜리 밥 차려서 먹이고 유치원 다 옷 입혀서 보내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에 오면요, 항상 눈물이 났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작은아이가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그 아이 생각하고 잠자면서요, 편하게 잠을 못 잤어요. 항상 벽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우느라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으려고 벽 보고 쳐다보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내가 아이들만 만약에 끓이고 지금까지 살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내가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결국에는 이 일에 제가 동참하지 못하고 아이들만 끓이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삶일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작은아이는 뉴질랜드 유학까지 보내져 있고요, 우리 큰아이는 미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제가 놔두고 나왔어도 잘 자랐습니다. 착하게 잘 자랐고요, 자기 일들 똑바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꼭 무언가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만 잘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정말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내가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건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요, 몰입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꼭 성공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또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방 한 칸짜리 살을 때요, 방 두 칸짜리로 겨우 옮겨갔는데요, 겨우 옮겨간 그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또 저희 집에 다시 모시고 오면서 저는 방 하나에서 다시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모셔다 놓고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엄마한테 누군가한테 간병을 붙여야 됐고, 또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저한테 강한 중압감이 정말 죽으라고 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뛰자. 내가 나도 못 살게 생겼네. 간병인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간병인 월급을 줘야 되고, 저희 엄마 또 오셨으니 방 3칸짜리로 또 가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더 여기에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저희 엄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 같은 삶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 정말 남길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싶어서 더 간절했고, 또 분명하게 목표가 있었던 것은요, 하루하루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애터미 일기를 저는 써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애터미 일기라는 것을 쓰게 되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저도 모르게 메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쓰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쭉 쓰다 보면요, 나중에 제가 읽어보면 그날이 다 생각이 되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오늘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으면요, 저한테 반성이 됩니다.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러면서 저를 혼을 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반성이 되고요. 또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을 쓰다 보니까 소비자 관리가 더 잘 되었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가 오늘 일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몇 시간 일했나? 애터미를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일했나? 1시간 일했나? 2시간 일했나? 3시간 일했나?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 일한 시간을 적어서 쓰게 되면 제가 1년 동안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은 갔는데 애터미를 위한 일한 시간은 내가 몇 시간인가? 여러분들 애터미 하신 분들이요, 나는 2년 됐는데 돈 못 벌어, 3년 된 돈 못 벌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1년을 일했다고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시나요? 일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8시간 이상씩 일하시는 분은요, 오토 판매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한테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애터미 일기를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돈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성공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국에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그 믿음만 가지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보통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만에 오토 판매사는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15년,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이제 2015년이니까요. 빠르면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되신다고 했죠? 죽기 살기로 뛰어본 한 해가 되시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은 오토 판매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